40 이후에 시작해서 우리는 거의 100살까지 살게 되거든요. 그럼 인생 시계로 보자고요. 그러면은 50이 됐을 때가 점심때 12시예요. 그러면 지금 40이면 인생 시계로 몇 살이에요? 오전이지. 근데 뭐가 안 되죠? 우리 100살 살아야 된다고요. 책이 보면 40 정도 되면 최소한 나에게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행복한지는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주셨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40이 됐을 때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처지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 막 이런 것들 다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를 많이 써보면 많이 활용해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서 이걸 한번 하고 싶었는데 내가 운동을 하면 몸이 되게 아픈 사람이구나. 요 정도까지만 해야지. 주식 공부를 하고 돈을 엄청 많이 투자를 해봤어. 그랬더니 나는 위기의 순간에 되게 판단이 흐려지는 사람이야. 야, 그러면 이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받아야지. 내가 멘탈이 이 부분에서 약하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나는 꾸준히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하고 하는 이 꾸준함에 되게 특장점이 있는 사람이야. 난 이걸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자기를 사용해본 결과서가 반 정도 나옵니다. 중요한 건 열심히 산 사람만. 그렇죠. 자기를 안 사용해본 사람은 잘 모르죠. 아직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근데 자기를 잘 사용해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 정의할 수 있어요. 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40대 완성하라는 거 아니고요. 40대부터 자기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세요. 그게 저는 자기 매뉴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예를 들면은 김미경은 어떤 삶을 살면 좋은 사람이야를 내가 20, 30대 때 계속 테스트했어요. 아이를 기르면서 밖에 나가서 일을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이게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쵸. 왜냐면 애새 키우려고 정신 하나 죽겠는데 나가서 막 돈도 벌고 근데 내가 이걸 쳐다보는 거야. 이 행위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건가? 그랬더니 자꾸 하면 할수록 이건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다. 돈만은 아니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일을 하겠다. 왜냐면 몸이 되게 아플 때 강의를 하면요. 나는 몸이 나아요. 두통 있을 때 두통약 먹을래? 강의할래? 강의해. 그럼 두통 사라져. 약간 요거 MSG 살짝 보인 느낌. 아니야 진짜야. 그래갖고 얼굴이 부었잖아? 그럼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강의 한번 하고 오시죠. 그래 얼굴 붓기 다 내려가. 그러니까 이게 천직이라는 게 내가 일을 그렇게 즐기고 뛰고 좋아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인생 매뉴얼을 내가 쓰는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일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면 일과 노동과 행복과 경계가 없다. 다 같이 돌아가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걸 아이돌 보는 거, 돈 버는 거 이걸 막 경계를 잡고 내가 이 안에서 스트레스 받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아이를 기르는 모든 것이 내 컨텐츠고 이 컨텐츠가 이 아이를 기르는 컨텐츠가 있으니까 다음날 가서 강의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나는 한 통으로 돌아가는구나. 나는 이 안에서 되게 이 모든 삶을 즐기고 있으니까 일과 삶을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럴 때는 내 삶의 매뉴얼에 쓰죠. 일과 삶은 분리되어지지 않는다. 적어도 나에게는. 이게 또 내 책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40대에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매일 조금씩 규정하면서 내 삶의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 보세요. 그래야 50대, 60대 때 훨씬 더 자신 있게 흔들리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표님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성장해 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 이제 곧 한갑까지 벌써 거의 수십 년을. 환갑이라는 말 쓰지 마. 오케이 써. 곧 그럼 앞에 6자가 달리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뭐 얻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분명 음과 양은 공존하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자기 개발과 성장에 이쪽에 어쨌든 관심이 너무 많으시니까 뭘 얻고 뭘 잃으셨을까요? 잃었기 때문에 얻은 거고 얻었기 때문에 잃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되게 한정된 시간 속에 살아요. 시간은 24시간밖에 안 돼요. 내가 24시간을 여기다 쓰면 이쪽이 부족해지죠. 내가 일에다 많은 시간을 쓰면 내가 아이를 돌볼 시간이 별로 없죠. 근데 아이를 너무 많이 돌보다 보면 나를 못 돌봤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삐뚤빼뚤이 밸런스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잃은 것도 없고 영원히 얻은 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열심히 강의를 하느냐고 내 커리어를 얻었어. 그럼 내가 자녀를 잃었을까요? 아니죠. 또 어느 순간 내 자녀들에게 시간을 써야 될 때 전폭적으로 시간을 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인데 사람들은 이 삐뚤빼뚤하게 이 중량에 맞지 않고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어떤 때는 일을 많이 해 80%, 어떤 때는 애한테는 20%밖에 안 써. 이걸 깨졌다고 보는 게 아니라 깨진 게 밸런스예요. 시기마다 조금씩 밸런스가 다를 그렇죠. 수밖에 8대 없다. 2가 오늘 내가 살아야 될 밸런스고요. 내일은 이 8대 2가 뒤집힐 수도 있고요. 그런 거잖아요.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대답을 딱 이걸 잃었고 이걸 얻었습니다라고 대답을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잃고 얻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얻어서 잃은 거고 잃어서 얻은 거고 오늘은 잃었지만 내일은 거기 가서 얻을 거고 내일은 거기서 얻었기 때문에 오늘 잃을 거고 이 모든 것들이 한 통으로 있는 거죠. 인생 안에. 그리고 그래서 얻는 불행과 행복이 있다면 불행도 다 내 인생 콘텐츠예요. 이걸 다 그냥 안고 가는 거죠. 그럼 요즘은 들고 싶다. 그럼 이제 주변에 워낙 또 성공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꿈과 성공을 위해 이제 어느 경지가 올라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처럼 이제 되고 싶은 분들 많을 텐데 그래도 이런 거는 잃지 않았으면 한다. 이제 거기만 향해 가다 보면 어쨌든 뭔가 잃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는 안 잃는 게 내가 그분들을 봤을 때도 행복해 보이더라. 이런 걸 잃었던 사람들 아무리 성공해도 좀 불행해 보이더라.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성공과 돈만을 향해 좀 가다 보니까 좀 딴 것들을 놓치는 것들이 있지 않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인간은 다 불행합니다. 사람이 자기계발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서 착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가운데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요. 그렇죠. 많은 실수들을 하게 하죠. 이거 다 끌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열심히 성공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 근데 우리가 보는 성공은 그 사람이 뭐 TV에 나왔어, 유튜브에 나왔어, 돈 벌었어, 얼마 했대. 이것밖에 아니지만 그 성공을 밑받침하기 위해서 그가 살아오면서 행했던 많은 일들이 다 그에게 행복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인간이 얻으려고 하는 모든 성공과 그 영광의 끝은 다 불행과 아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플하지 않아요. 그냥 각자 자기의 성공과 모습을 그려가면 되는 거지 저 사람의 성공 안에는 아무 불행도 없을 거야 라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안고 가는 거거든요. 모든 끝에는 그게 다 존재해요. 그래서 다 지치고 그분들 안 지친 거 아니거든요. 그만큼 에너지 많이 썼다는 건 되게 지치고 힘들고 그런 걸 다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성공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근데 여러분의 성공 안에도 불행과 아픔은 다 포함되어 있다. 그거 다 포함한 게 성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살아도 다 있어요, 그거.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공을 하는 길이 그리 다 매끄러울 수는 없는 거일 테니까. 아, 당연하죠. 인생의 희노애락과 생로병사가 인생의 사람을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떤 성공도 희노애락과 생로병사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 또 사실 나만 빼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은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사실 특히 뭐 40대 아니면 뭐 50대 때 고등학교 이제 중고등학교 동창회 갔다 오면 더 큰 스트레스와 이런 걸 느끼기도 하는데 네네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좀 그런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 만나야지 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네네. 자기가 비교하는 마음에 되게 취약하다는 걸 본인이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남과 비교를 잘하며 비교하면 그날 되게 속이 상하고 이틀간 밥을 안 먹힐 정도로 힘들어. 더 그런 사람이 있죠. 더욱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되게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왜 비교에 민감하다는 건 그걸 보고 내가 빨리 취약해진다는 사람. 그죠. 취약성이 되게 잘 작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나 몰라. 여기서 안 끝나고 당신은 뭐하고 살았어?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리고 엄마는 왜 나를 그때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막 번지는 사람이 있어요. 취약성을 남한테 막 퍼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알아. 40대면. 맞아. 그런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좀 덜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 만나고 이러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을 만나세요. 그러시면 되고 비교하면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드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 친구를 딱 만났는데 너무 편안하게 사는 거야. 별로 고생도 안 하고. 내가 쟤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뭐 한데 내가 쟤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걸 규정할 수는 없지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겉보기에 뜯어보잖아요. 걔 안 편해. 걔 고민 많아. 나와 다른 종류의 고민.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컵으로 보면 컵이 한 컵이죠. 모든 인간은요 복이 딱 한 컵입니다. 몸이 하나면 복이 한 컵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돈으로 다 채워졌어 복이. 그럼 다른 거 하나도 안 풀리고 있어요. 애가 아프거나 다 다른 거 깨져 있어. 만약에 부부간에 사이가 되게 안 좋아. 그거 뭔가 힘들어. 그러면 또 다른 것들이 잘 되고 있어. 몸이 되게 아파. 그럼 또 다른 게 잘 돼. 대신. 그러니까 이 안에 복이 꽉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잘 깨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요소가 다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이 컵이 10개여야 되는데 컵이 10개인 집안이 없다니까요. 인간은 되게 유한한 존재예요. 24시간 밖에 안 되고 몸 2개 가진 인간이 어디 있어요. 몸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상해봤어요. 메타버스 세상이 돼서 내 아바타가 10개잖아. 근데 육체와 마음으로 견뎌야 되는 존재는 여기 하나 있는데 내 아바타가 10개면 내가 얘 10개의 존재를 내가 하나가 감당해야 되지. 그래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울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나가 많아져서. 많아지니까 나는 나 한 몸도 건사하기 쉽지 않은데.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다 관리하려니까 죽겠죠. 맞습니다. 저 요즘에 유튜브 채널 2개 더 만들었는데 럭키와 리치라고 번뇌가 죽겠습니다. 심해지겠네. 번뇌가 심해지겠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집에 복은 딱 한 컵이다. 그래서 나는 이 한 컵을 예를 들어서 돈은 얼마 못 벌지만 공부하고 나 하루를 즐겁게 살고 이러는 걸로 잘 채워나갔어. 그럼 어때요? 나는 내 컵만 보면 돼요. 남의 컵을 봤더니 내가 없는 돈이 들어있어. 헉! 으씨, 나 저거 없는데? 대신 네 컵엔 딴 거 들었잖아. 그럼 컵 바꿀래? 바꾸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성품이 안 맞아서.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거든요. TV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엄청 유명해졌어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엄청 돈을 벌고 대단해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해요. 나머지 힘든 게 있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아까 대표님 말씀에 되게 와닿았던 게 그걸 너무 느끼는 사람이면 피하는 게 좋다는 게 제가 언젠가 아는 동생이랑 이제 동생이 이제 좀 밑에 쪽에 살고 저는 이제 여기 마포구 약간 위쪽이니까 중간지대가 약간 강남의 압구정동 쪽인 거예요. 압구정동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여기로 오면 자기는 그렇게 주눅이던데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럴 수 있지. 그걸 보면서 지금 방금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이런 거에 민감도가 더 크게 느끼고 적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크게 느끼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걸 그냥 좀 피하는 거가 좀 현실적인 그냥 나와 다른 세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엄청 넓어요. 오늘 우리 하루 여기서 살았어요. 그럼 결국 여기서 영상 찍고 나가서 밥 조금 먹고 뭐 세상은 넓은데 결국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서만 살았지. 우리가 뭐 어디 다른 데 간 게 있어요. 그죠? 비슷하죠 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넓다, 이거 세상이 엄청 넓잖아요. 우리가 사는 곳은 집에서 회사 출근하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 가서 살면 돼요. 세상에 내 삶을 옮길 만한 데는 너무너무 많다고요. 근데 내가 이제 압구정동에 갔어. 그럼 걔네가 사는 데야. 갔다가 즐기고 빠져나와서 난 내 거로 오면 되지. 여기서 두리번거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이럴 일이 아니되니까. 내가 사랑할 공간은 딱 한 군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이고 나머지는 다 여행 가면 돼요. 압구정동 여행 가서 잘 먹었네. 와. 태국 여행 가서 잘 먹었네. 그리고 와. 다시 내 곳으로 와야지. 거기 가서 두리번거리면서 여기는 어떻게 살지? 이게 뭐예요? 이래요. 제일 소중한 공간은 작지만 내 공간이라고요. 내 거. 내가 사는 이곳. 저는 그러잖아요. 저 지금 강의하면서 살잖아요. 강의하면서 30년 사는 동안 부러운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잘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난 늘 내 공간으로 돌아와요. 그래야 돼요. 내 공간이 어떻게 보면 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자, 마흔 이후에는 또 사실 인간관계도 좀 많이 줄어들잖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뭔가 인간관계 회의감을 느낀 분도 많고 하던데 요 인간관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이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줄이는 건 좀 편협한 거니까 늘려야 되는 건가요? 이런 중심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요? 마흔 이후에는 인간관계가 왜 줄어드느냐면 마흔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좀 마음이 독해져. 지쳤어? 지친 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만의 딱 그게 생기잖아요. 그게 아닌 사람 안 만나고. 쟤 딱 아니야. 내 사람 안 만나. 난 딱 싫어. 딱 싫어. 막 이러는데. 그리고 한편은 또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냥 마음 편한 사람과 이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나랑 똑같은 사람 만나면 발전이 별로 없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 만날 거면 나 만나지. 외로우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마흔 이후에 시작해서 우리는 거의 100살까지 살게 되거든요. 그 퍼스트 라이프를 그 10대, 20대, 30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0대부터 40대까지가 퍼스트 라이프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50대부터 본격적으로 세컨 라이프가 들어간다고요. 세컨 라이프 50대, 60대, 70대. 그리고 80대부터가 뭐예요? 그때가 바로 노후예요. 우린 노후를 이제 80 이후로 규정하거든요. 이제 시대, 100세 시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세 시대가 된다라는 건 우리가 인생을 놓고 봤을 때 100세를 이렇게 놓고 보면 태어난 날이 0시, 그럼 인생 시계로 보자고요. 그러면은 50이 됐을 때가 점심때 12시예요. 맞죠? 그러면 지금 40이면 인생 시계로 몇 살이에요? 10시쯤 됐나요? 오전이죠. 근데 뭐가 늦어요? 우리 100살 살아야 된다고요. 인생 시계 뭐가 늦어요? 내 나이 지금 이제 한 오후 2시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막 60 넘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오후 2시인데 막 커튼 치고 벌써 이불 깔았어. 야, 지금부터 계속 자자.
무슨 수로 사요? 12시까지. 그래서 인생 시계를 비교를 해보면 모든 걸 다 접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흔은 100살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양한 인간관계와 접속되고 연결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과 위로가 될 존재도 필요하지만 야, 너 대단한 사람이야. 나를 칭찬해주는 그룹도 필요하고, 나를 인정받는 그룹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로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나에게 자극을 주는 그룹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인간관계들을 잘 이렇게 세팅하면서 끌고 가야 되지. 인간관계는 워낙 균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랑과 칭찬과 격려, 자극,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배치가 돼 있어야 그게 인간관계가 이게 잘 배치되면 가장 돈 안 들이고 가장 빠르게 무엇인가 내가 얻고 싶은 걸 얻는 지름길이기도 하잖아요. 안 그러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죠. 다 끊어놓으면. 인간관계 다 끊어놓으면 나중에 시간과 돈 엄청 드는 거 아십니까? 필요할 때. 이게 편한 인간관계도 필요하지만 편한 인간관계만 있는 거는 곤란하다라는 의미시죠. 근데 인간관계에서 사실 가장 원래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네. 상처를 더 주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사실 멀리 있는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줄 수가 네. 없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인간관계는. 왜 끊임없이 나를 상처내는 인간관계 있거든요.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건 인간관계 두면 안 되죠. 나를 계속 상처 주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걸 참으면 안 되거든요. 네. 끊어낼 거 끊어내야 돼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인간관계는 끊는 거는 인간관계가 아니고 계속 이어가는 게 인간관계로 착각하는데 끊는 것도 인간관계예요. 맞아. 혹시 그러면 대표님은 끊으신 적이 있나요? 그럼요. 혹시 어떤 경우로? 누군지는 모르니까요. 누군지 모르지. 알려 안 되지. 어떻기 때문에 내가 끊어냈는지. 강한데 약하고 약한데 강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좀 괴롭히고 상처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끊임없이 칼을 들고 있는 느낌이야. 사람의 마음을 자꾸 난도질을 해요. 후벼파. 그리고 너무 잘난 척을 해서 옆에 있으면 너무너무 상처받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 사람들을. 있더라고요. 저 칼을 휘두르는 반경에 옆에 사람이 있으면 다치므로 나는 그냥 피해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어떡하면 그냥 연락 안 하면 되지. 문자 3번만 답 안 하면 지가 알아서 연락 안 하죠. 지가 알아서 삐지는데 삐질 수 있는 시간을 주면 되잖아요. 완전히 뭐 문자를 씻기에는 조금 카톡 씻기에는 좀 그러면은 네 그렇군요. 단답형으로. 네. 뭐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멀쩡한 사람은 알아듣잖아요. 뭔지. 그러면 이제 뭐 그 당시는 그도 이제 기분 나쁘겠지. 그러면서 에이 그랬겠지만 그렇게 해서 또 그 사람이 머물러 있던 자리를 딴 사람이 채우고 뭐 그러면서 가는 거죠. 어쨌든 어느 정도 인간관계는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는 필요하다. 자, 이제 40대가 되면 사실 곧 있으면 회사에서도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하잖아요. 회사에서 뭔가 내보내려고 요즘에는 40대부터 이미 뭐 내보내려고 준비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40대가 또 회사 밖을 대비하지 잘 못한다고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대비할 시간이 잘 안 나요. 집안일도 해야지, 밖에 일도 해야지, 자녀도 길러야지, 재테크도 해야지, 뭐 얼마나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40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40대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회사 언제까지 다닐 수 있지? 맞아요. 제 주변에서 진짜 많이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많이 얘기하죠. 네, 그래서 야, 내가 회사 언제까지 다닐 수 있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야. 그리고 술 먹고 또 까먹어. 그 1년 후에 또 왜 말해? 야, 맞아요. 내가 이 회사 언제까지 다닐 결국 준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준비는 안 해. 근데 대부분 그렇게 준비를 안 하다가 갑자기 닥쳐요. 은퇴가 닥치고 맞아요. 아니면 퇴사가 닥쳐온다고요. 그래서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사업을 딱 시작을 하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하니까 그냥 또 남의 말을 이렇게 주워 들은 것 같고 사업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망하죠. 회사 다닐 때는 그러니까 이게 아세요. 회사를 다닐 때 내가 되게 똑똑한 것 같잖아요. 근데 나는 부분 똑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똑똑이가 아니야. 그냥 영업 파트의 이 부분만 똑똑한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기획, 개발, 운영, 마케팅 다 하라 그래봐. 못해. 그러니까 나는 부분 똑똑이지 전체 똑똑이가 아니야. 그러면 100살까지 살 때 인간이 한 번은 다 전 국민 1인 기업 자영업 해야 되거든요. 60에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누구나 한 번은 자영업을 해야 돼. 100살까지. 그럼 자영업을 한다는 건 아까 얘기한 기획, 개발, 운영, 마케팅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회사에 다니면서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하려면 갭이 커서 그 시간 동안 너무 펑크가 나요.
이걸 좀 회사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세미나도 쫓아다니고 하면서 미리 조금씩 내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는 여기에 투자하면서 미리 공부한다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그것도 아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어. 직장 생활 한 적이 있는데 네. 이게 부분 똑똑인 것도 사실 너무 공감 가는데 회사에서 내가 어떤 일을 따내거나 뭘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 내가 SK텔레콤이면 내가 잘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내 회사가 삼성이라서 내 회사가 SK라서 내 회사가 현대자동차라서 그 일이 진행이 가능한 것도 있는데 그걸 종종 깜빡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회사 나와야 알죠. 에휴. 거기서는 잘 모릅니다. 나와 보면 이제 거칠은 광야에서 보다 바깥 세상은 보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모자 삼성이란 모자 썼을 때와 벗었을 때는 완전 다르구나를 이제 느낄 수 있죠. 자, 그리고 퇴사 전에 가져야 할 마인드로 임대 마인드라고요. 네, 네. 요건 무슨 말인 거야?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면 직장에 내가 고용됐다고 생각할까요? 나를 임대했다고 생각할까요? 요즘에 약간 임대 쪽 생각 많이 하시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평생 직장 거의 사라졌으니까. 회사 서로 입장 다른 거야.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고용한 거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나를 회사에 3년간 임대하기로 한 거예요. 임대를 하면서 나를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얼마를 받을까 내가 결정하죠. 협상해서. 그리고 그 임대를 할 장소를 내가 결정하잖아요. 내가 나를 어디다 임대할까?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서 임대를 할까? 아니면 이렇게 로드샵인데 되게 예쁜 그런 데다가 나를 임대할까? 이게 내가 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 마인드를 갖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자기를 늘 신축화하려고 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임대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새로운 걸 늘 배우려고 하겠죠. 임대해 가기 좋게 형태로 나를 늘 신축 건물하고 중심지에 있어야 임대가 잘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괜찮은 산업 분야로 나를 밀고 가고. 그러니까 이게 임대 마인드가 있어야 제대로 자기개발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요, 요새. 뭔가 이제 대로변에 있으면서 신축으로. 새로운 거 트렌드 배우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어야지. 근데 뭐 가보니까 10년 전 건물에 20년 전 건물에 지금 리모델링 하나도 안 돼 있어. 임대 안 하겠죠. 자, 요즘에 또 2023년에는 경제 쪽에서 들리는 키워드는 이제 경기 침체, 뭐 경제 위기, 뭐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이미 왔다는 얘기도 많고 하는데 어쨌든 확실한 건 지금 경제 상황이 불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분들이 먹고 살기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불황을 기회로 만드는 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불황을 기회로 만들려면 우리가 왜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위기가 기회다. 아니에요. 위기는 위기예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당장은 위기가 위기 맞는데 위기를 끊임없이 기회로 만드는 하루하루를 살면 기회가 되긴 해요. 저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MBA 같은데 네, MBA. 뭐 하버드 MBA 이런 데는 경기가 불황일 때 MBA 지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률이 커진대요. 어떻게 보면 그 힘들 때 뭔가 더 자기를 성장하거나 뭔가 잠깐 피신처? 피신처라기보다도 그때가 기회인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세상에 위기가 왔다는 건 세상에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숙제가 한꺼번에 밀린 거잖아요.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숙제 풀고 있는 중이잖아요. 숙제 끝나고 나면 어때요? 확 뛰죠. 그러니까 숙제 풀 때 같이 숙제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위기로만 인지하면 큰일 났다. 그리고 가만히 움츠리고 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보시면 요새 위기 때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숙제를 풀려고. 많은 숙제들이 풀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뭐 경제적인 숙제들도 우리가 풀고 있는 중이고 IT적인 데서는 얼마나 많은 숙제들을 풀고 있어요. 뭐 크립토 윈터? 지금 윈터니까 숙제 풀고 있으니까 조용하죠. 숙제 다 풀면 제가 뭐가 될지 한번 보세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위기 때는 너무 움츠러만 들지 말고 내가 필요한 공부를 해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공부와 내가 변화한 것과 위기 때 변화한 것이 딱 맞아떨어지면 기회가 되는 거죠. 그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기는 항상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도 기회를 만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넋놓고 움츠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넉넉히 움츠리고 있으면 위기 때 더 추락하거나 더 떨어지거나. 사람들은 위기 때 여기가 막바지라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더 추락합니다. 특히 위기 때 준비를 잘 하신 분들한테는 큰 또 기회가 되잖아요, 사실. 그때 큰 부자, 큰 성공하신 분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위기 때 용기를 잃지 않아야 기회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40 정도 인생 살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참 40 아니면 저보다 나이 더 많으신 분들이 참 버텨낸다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까지 못 버텨서 힘든 선택을 하신 분도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은데 결국 버텨내는 사람들의 비밀은 좀 뭐라고 보시나요? 시간을 길게 잡는 거죠. 지금까지 안 하면 큰일 나. 40대에 다 이뤄야 돼. 50대까지는 부자 반드시 돼야 돼. 이게 아니라 자기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잘 버텨내요. 기회를 주세요.
저는 옛날에 20살 때 되게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네네네. 못 갔거든요. 나는 나한테 기회를 줬죠. 난 60에서 70대 사이에 유학 간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면 잘 버텨내요. 인생을. 그러니까 인생을 잘 버텨낸다는 건 자기에게 끊임없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봐.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잘 될 거야를 얘기해줘야 버틸 수 있어요. 60에서 그럼 70대 사이에 가시려고요? 네. 아, 공부하러요? 응. 아, 재밌잖아요. 뭔가 좀 그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은 안 안 드시나요? 들어요. 저는 나이 들어서 죽을 때 학생으로 죽고 싶어요. 배우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사람 아니고. 그게 진짜 얼마나 재밌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저는 이제 저도 대표님과 마찬가지 어쨌든 자기계발 쪽 분야에서 책도 내고 강연도 했는 사람으로서 대부분의 사람은 제가 굉장히 평범했기 때문에 더 아는 건데 정말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너무 극소수인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 그 평범한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하면 비범해질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꾸준한 거. 꾸준한 거. 꾸준하면 다 비범해요. 왜냐면 꾸준한 사람이 없거든요. 없죠. 진짜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네. 새벽 기상을 1000일째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새벽 5시. 엄청 비범해지지 않았겠어요? 딱 듣기만 해도.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농사를 짓는 분인데 그 농사 지면서 자신이 땅에서 얻은 지혜를 계속 컨텐츠화하는 사람. 아니 누구나 3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일일이라고 해요. 내가 첫날 내가 그 윗몸 일으키기를 예를 들어서 뭐 시작을 했어. 하루에 30개를. 누구나 할 수 있죠. 3일째까지 할 수 있어. 이걸 5000일을 하는 사람 몇 명 될까? 거의 없죠. 없죠. 그럼 5000일 하면 어떻게 돼요? 세계적 브랜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꾸준함이 브랜드 그 자체입니다. 누구나 꾸준해야 돼요. 저도 보세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는 유일한 방법. 제가 강의를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거의 매일 30년 동안 했어요. 꾸준해서 잘 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15년 전에 요만하면 강의했으면 나 조금 유명해진 것 같아. 간둬야지. 홀라당 간도 써봐. 그 여러분들이 저를 알게 된 게 최근 15년일 텐데 그거 몰랐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리고 요즘에 뭐냐면 한 10대, 뭐 20대 친구들도 유튜브 보면서 또 김미경이 누군지 알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안 했어 봐.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야 알죠, 사람이. 간두는데 어떻게 알아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는 방법은 재능이 없어도 꾸준하면 다 된다. 꾸준하면 재능이 생기죠. 근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그거 제가 못 가르쳐 드립니다. 거기서 인간의 격차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꾸준하냐고요? 그 어떻게를 가르쳐도 그 어떻게를 꾸준하게 못 하실 텐데요? 그래도 어떻게 알려주신다면? 그냥 해야죠. 내 육체가 시키는 일을 내가 못 해내면 어떻게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자 했는데 못 일어나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꾸준함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나겠다는 작정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평범해도 내가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길은 꾸준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간은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잘 걷는지 아세요? 꾸준하게 걸어서요. 한국말 어떻게 잘하는지 아세요? 매일 꾸준하게 말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꾸준함으로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인간은 꾸준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꾸준할 수 있는 기초 재능을 가진 거예요. 인간은 이미 컨텐츠상. 믿으세요. 근데 이제 뭐냐? 내가 좀 두각을 나타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는 거를 꾸준히 하면 아무리 재능이 없고 돈이 없어도 이게 브랜드가 되고 가치 있는 상품이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꾸준하면 브랜드 되겠어요?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확신을 갖기 전에 이런 걸 하면 좀 어떨까요? 작은 성취라도. 그러니까 저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때 이후로 공모전을 뭐 많이 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많은 책을 내고 유튜브를 계속 꾸준하게 있었던 이유는 저 사실 뭐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5년 동안 유튜브 영상 거의 한 2,600개 올렸으니까 이게 저한테 성취가 되는 걸 느꼈거든요. 맞아요. 작게라도 느끼는 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좀 큰 성취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꾸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건 누군가의 칭찬이거든요. 누가 조금이라도 고마워요. 칭찬해주면 다음날 아주 작은 칭찬 하나에 우리가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꾸준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혼자 하는 것보다 외롭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자본금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는 또 김작가 TV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이 땅에 계신 많은 40대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주신다면. 꾸준하며
그게 자본금 없이 하는 거예요. 자본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 내 몸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내 몸이 해낼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요즘에 나오는 잡 중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 직종 분야가 디깅러거든요. 어떤 취미건 꾸준하게 계속하면 컨텐츠가 된다. 브랜드가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일본에서 되게 또 재미있게 했던 게 음식 컨텐츠인데 네. 보면은 시골에서 나물 따서 그래서 음식 같은 거 이렇게 해. 근데 그걸 갖고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영상으로 계속 올렸어. 한 번만 한 게 아니야. 꾸준히 계속하면 자기의 팬이 생기잖아요. 자본금을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 커뮤니티 리더입니다. 나의 팬덤을 만드는 거죠. 내 팬덤. 100명도 많은 거예요. 500명, 1000명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몸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근데 처음에는 없었다가 몸에 좋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돼. 그러면 나만의 커뮤니티가 생기죠. 이렇게 팬덤이 만들어지면 그때 커뮤니티 리더가 되게 좋은 미래 직업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유튜브도 커뮤니티 리더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나의 팬들이 생겨가는 거죠. 네, 근데 그걸 꼭 영상으로 유튜브로 할 필요 없고 다양한 것들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실 40대는 되게 잘 살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숙제들이잖아요.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집도 사고 이거 인생 국영수라고 보는데 이 어려운 국영수 수능 푸시느냐고 되게 애쓰고 있거든요. 그만하면 되게 잘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단면으로 쪼개서 보면 별로 발전이 없는 것 같잖아요. 오늘 하루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50대, 60대가 됐을 땐 여러분 40대에게 감사하게 될 거야. 아, 내가 그때 저만큼 노력하는 바람에 이만큼 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40대는 사실 내가 하루 살아낸 만큼 매일매일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나아지고 있다. 나는 매일 괜찮아지는 중이다. 이렇게 마음에 늘 새기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0대 인생의 방향성이 좀 고민이 되신다면 이제 이번에 출간하신 김미경의 마흔 수업 책, 이 책 보신다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 만난 선생님은 김미경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